자, 오늘부터 하는 부등식은요, 저번 시간에 했던 부등식보다는 조금 더 생각할 게 있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보시면 연립 부등식에 대해서 두 개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두 개였었을 때, 그때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중학생들을, 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을 안 가르친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중간에 교과 과정이 한번 바뀌었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이 문제가 최고 난이도로 나오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 문제가 거의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온다 하면 그냥 거저 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쪽팔리게. 자, 한번 풀어보십시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을 곱해야 되겠네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실수 잘 하시는 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런 실수했는데 여기는 4로 바꿔놓고요. 얘를 그냥 그대로 써요.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꼭 10을 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x를 좌측에 넘겨봅시다. 여기 4x가 있어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6x. 여기 지금 플러스 4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자, 따라서 x. 자, 넘어가게 되면 4고요. 부동호 방향 확 틀어버립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x를 왼쪽으로 넘겨보세요. 요렇게. 그 다음에 얘가 뒤로 빠지면 요렇게 되는 거 맞죠? 네, 맞죠? 자, x. 자, 음수 넘어가게 되면 일단 부동호 확 틀어버리시고요. 얘 음수 먹이니까 요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이거를 수직선으로 표현을 할 건데 잘 봐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먼저 한번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얘를 파란색으로 표시할 건데 자, 어떻게 돼 있길 원하냐면 이 노란색과 파란색에 대해서 정수 x가 두 개만 만족하는 형태로 찾아달랍니다. 그러면 얘 봐봐요. 얘가 지금 어디서 출발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저번 시간에 뾰족한 쪽으로 화살표 날리라고. 대신에 이럴 거면 x가 꼭 왼쪽 좌측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파란색이 이렇게 해서 갈 건데 만약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버리면 만나는 게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겹치는 건 있어야 돼요. 정수 x가 두 개건 나발이건 간에 일단 겹치는 것부터 먼저 있어야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이래야 겹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는 a-1입니다. 자, 그럼 봐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정수 x가 반드시 두 개여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여기 부분이 정답이 되는데 정수 x가 두 개가 있어 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봐봐요. 지금 여기 이 노란색 부분에 4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4는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3 들어가죠. 2 들어가죠. 그러면 1은 여기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어디?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어요. 수직선을 기점으로 봤었을 때 무조건 누가 더 크다? 오른쪽이 더 크다. 무조건 누가 더 크다? 오른쪽이 더 크다.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너 갖다 표시 들어가도 되는지, 너 갖다 표시 들어가도 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이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이었으면 이거 학생별로 이거 일일이 한 명씩 다 물어봤을 건데 그럴 수 없다는 점 좀 아쉽고요. 혹시나 요거 정답이 이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고민이 되신다면 잠깐 화면 스톱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수업만 듣지 마시고.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로 요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잠깐 스톱 해봐요. 이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요 파란색이 2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도 되냔 말이지. 오케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봐봐요. 이 a-1이 2에서 시작을 해서 가버리면 요 파란색이 2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죠. 아까 정수 개수가 두 개라면서 정수 개수가 두 개라는 건 여기 겹치는 게 두 개야 된다는 건데 어차피 4 안 들어갈 거니까 포기하고 2, 3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2 겹치는 라인에 2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3면 당연히 들어가겠고 2가 들어가야 되는데 파란색이 2에서 출발해서 가버리면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파란색 2를 안 가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두 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갖다 표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a-1이 1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요렇게 출발해서 가도 되냔 말이지. 잠깐만 스톱. 응? 생각해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되죠. 왜 되냐면 봐봐요. a-1에서 출발해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출발한다고 해서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a-1이 1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죠. 오케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들어가야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수직선에서는요. 무조건 오른쪽이 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가타 표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끔 선생님 이거 실수했는데요. 아니요. 그거 노리고 낸 거라고. 실수가 아니라고. 알겠죠? 실수했다고 하지 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요렇게 떨어집니다.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까지 제거하셔야 되겠습니다. 1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 더하니까 3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니? 4번. 네. 4번이고요. 지금 잘 보시면 이거 가타 표시가 어떤 건 들어가고 어떤 건 빠진 겁니다. 봐봐요. 3, 4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했다고 하지 마세요. 봐봐요. 5번은 또 둘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실수했다는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요 가타 표시가 제일 중요해요. 부등식에서. 오케이?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 거 대표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난이도 상이라고 돼 있는데 별 의미 없어요. 내용은 똑같은 거고요. 안 하려다가 혹시나 이제 상이니까 못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설명은 하겠지만 혹시 이 문제 푸셨다면 그냥 스킵하세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지금 연립부등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식 같은 경우에는 8을 한번 곱해 봅시다. 8. 그러면 4 남니? 그다음에 2 남고 2 남고 안 남고 예. x는 다 왼쪽에다 쓸어 넣어 버리세요. 그래서 마지막 2까지 털어냅시다.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보시면 x 무조건 왼쪽으로 넘기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x인가? 예. 넘어가면은 1이니까 마이너스 6. 자, 그러면 이제 x 넘어가서 일단 부등호 틀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3인가?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두 개를 통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가 딱 한 개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x의 그러니까 정수 x가 한 개가 아니라 음의 정수가 한 개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럴 때 이제 제일 좋은 거는요. 그림을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걸 먼저 그리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3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거 2예요. 이거 파란색으로 그릴 건데 이게 지금 일단은 한 개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 겹치는 게 있어야 x가 한 개든 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출발이 봐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여기 지금 뾰족한 쪽이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날아갈 건데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일단 만나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지금 여기 사이에 만족하는 게 꽤 많겠네요. 정수들이. 잘 봐요. 뭐 2도 있고 1도 있고 0도 있고. 근데 봐봐요. 음의 정수가 딱 한 개래요. 그러니까 그 하얀색 영역 안에 들어갈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음의 정수는 딱 한 개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요 안으로 들어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요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야 되겠고. 자, 이게 시험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했습니다. 자, 수직선에 의해서 무조건 오른쪽이 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타 표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가타 표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헷갈리시면 잠깐 스톱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바로 나오겠지만. 오케이? 자, 보십시다. 너 이거 지금 여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파란색 요 스타트가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도 마이너스 1이 들어갔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가죠. 왜? 지금 요 파란색 부분이요. 색깔이 포함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출발해서 가더라도요. 마이너스 1은 가져요. 그러니까 음의 정수 한 개 갖는다고. 오케이, 너 된다고.
자, 그러면 이 파란색이요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 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출발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빨간색이 마이너스 2를, 아니 파란색이죠. 요 파란색을 지금 빨간색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건데, 어찌 되었든 요 녀석이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해 버리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음의 정수 한 개밖에 없어 달라면서. 오케이, 너 꺼져. 아니란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다 표시가 됐네요. 이제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여기가. 그래서 너는 카타 표시가 빠지고 여기는 카타 표시가 들어간 형태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A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가 A가 아니에요. A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일단 2 곱해 놓으시고, 카타 표시 빠지고 여기는 카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신 다음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 1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을 더합시다. 오케이. 이 상태에 대해서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2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 카타 표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싸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요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또 활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활용들이 이제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 의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 안 가르친 지가 좀 오래됐는데, 그 당시 때는 그때도 최고 난이도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물론 뭐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지금도 나올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이거 그냥 찌끌찌끌한 문제라서 여러분들 이거 다 맞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거 과부정 문제인데,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 왜 우리 저는 뭐 교회는 안 믿습니다만은 뭐 교회 같은데 성당 같은데 가보면 의자들 긴 의자 있잖아요. 뭐 한 의자에 뭐 한 3, 4명? 저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어렸을 때 한번 가보긴 했는데 한 4, 5명? 더 이상 앉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 되었든 그렇게 긴 의자가 있답니다.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이 남고요.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가 남는답니다. 다음 중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것을 물어봤는데, 일단 이 과부정 문제는요, 일단 모르는 정보가 2가지가 있어요. 일단 의자하고 사람 숫자를 모르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혹시나 시험 문제에서 학생 수를 물어본다고 할지라도, 학생 수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의자 숫자 물어보고 있는데, 의자 수를 물어보든 학생 수를 물어보든지 간에 시험 문제가 뭐로 나오든지 간에 반드시 X로 설정해야 될 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누구? 의자를 X로 설정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학생 수를 X로 둬버리면 의자 표현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읽어보면 알아요. 잘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러는 건데, 잘 봐요. 조건을. 한 의자에 4명씩 앉는데요.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이 남는데요. 그 다음에 5명씩 앉게 되면, 한 의자에 5명씩 앉게 되면 의자 7개가 남는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에서 말하고 싶은 정보가 뭘까요?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학생이 10명이 남는데,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이 빨간색은?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한 의자에 4명씩 앉아요. 학생이 10명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해석이 잘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게 국어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요, 아니 문제가 될 건 아니고 가끔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어 문법처럼 우리가 분석해 보시면 돼요. 네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뭔지, 다시 말해서 주어를 찾고 싶으시면 동사부터 먼저 찾으세요. 우리나라 동사는요, 맨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는 생략할 수 있어도 동사는 생략 안 하잖아요. 물론 영어에서 배우는 동사는 중간에 끼어져 있지만 우리나라 동사는 맨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끝에만 먼저 읽으셔도 돼요. 남는다라고 돼 있어요. 누가? 사람이 남겠죠. 여기서는 이 빨간색 줄이 의미하는 게 뭐다? 사람 숫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 봐봅시다. 파란색 같은 경우에 보시면 5명씩 앉아있으면 의자가 7개가 남는데요. 그럼 선생님 여기는 주어가 의자겠네요. 맞기는 맞는데, 이 파란색 정보가요, 이걸 만약에 의자 정보로 얘기한다면
빨간색은 사람 정보 얘기하고 있고 파란색은 의자 정보 얘기하고 있으면 둘이가 연관관계가 없어요. 어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풀든지 의자를 의자로 풀어야 되는데 빨간색은 사람으로 말해버리고 파란색을 의자로 말해버리면 연동될 게 없다고. 뭐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둘이가 뭐 붙어 먹어야 계산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산이 안 된다고 이래버리면 뭐 식도 안 만들어지겠지만, 오케이? 뭐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식이 아예 안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풀어야 될지 의자로 풀어야 될지 생각 한 번만 해봐요. 이거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물론 이거 결국에 외우라고 할 건데 고민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생각을 해봐요. 의자로 풀 거냐 사람으로 풀 거냐. 그러니까 누구를 그 접착제처럼 쓸 거냐 이거예요. 누구? 사람 숫자예요. 왜 그러냐면 한 의자에 여러 명씩 앉아요. 선생님 여기는 의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의자 아니라 사람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요. 의자 숫자를 그래서 X로 둬야 된다는 건데 의자 숫자를 먼저 X기로 한번 둬볼게요. 그럼 잘 봐요. 이 파란색 정보 빨간색 정보부터 먼저 봐봅시다. 한 의자에 4명씩 앉아요. 그러면 2개 의자는요 8명, 3개 의자는 12명, 4개 의자는 16명. X개 의자면 4X. 거기에 10명이 남는데요 10을 더한다고 칩시다. 이게 뭔 정보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4X라는 건 앉아있는 학생 숫자예요. 이 10은요 서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못 앉은 학생 숫자예요. 다시 한번 이 빨간색 정보를 말하는 건데 이 빨간색 정보 한 의자에 4명씩 앉아있대요. 그래서 4, 8, 12, 16 곱하죠. 4를 이제 의자가 X개 있으니까 X개 곱하시면 돼요. 이러면 앉아있는 학생 숫자 그 다음에 10명이 남았대요. 그래서 10명을 더하게 되면 앉아있는 학생 수, 서있는 학생 수 더하면 전체 학생 수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생 수를 X로 둬버리잖아요. 그러면 의자 개수는 뭐로 표현할 건데? 표현하기가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못 표현하는 건 아닌데 분수 나와가지고 좀 지저분해져요 식이. 그래서 이게 의자 수를 물어보든 학생 수를 물어보든지 간에 무조건 의자 개수를 X로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르는 정보가 2개가 있을 건데 숫자 작은 걸 X로 두시는 게 더 편합니다. 오케이? 의자 숫자가 여기는 더 작아요. 왜? 한 의자에 여러 명씩 앉으니까 의자가 훨씬 더 작단 말이에요. 이게 되셨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 지금 보시면 5명씩 앉아있으면 의자가 7개가 남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빨간색은 사람 숫자 학생 수라면서요. 근데 왜 파란색이 의자 개수가 아니라 사람 숫자로 읽을 수도 있나요? 잘 봐요. 이게 사람 숫자로도 볼 수 있는데 한 의자에 5명씩 앉는다고 칩시다. 한 의자에 또 5명씩 앉는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쭉쭉쭉쭉 앉아요. 그러면 의자가 7개가 남대요. 의자 7개 남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긴 의자가 7개가 이제 비어 있어요. 그러면 7개를 제외한 요 의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5명씩 쭉 앉아 있고 그러면 이 마지막에 의자가 앉아 있을 건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 있을 건데 몇 명이 앉았냔 말이에요. 선생님 5명 다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한 명만 앉아 있어도 의자가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자 7개가 남았다면서 그러면 의자 7개 빼놓고 사람이 5명씩 앉아 있는데 그 마지막 의자, 그러니까 7개를 뺀 마지막 의자의 경우에 너 몇 명 앉았냐고. 몰라요. 1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2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3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다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 파란색 부분이 의자의 개수만 남겨져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의자만 주어가 아니라 이것도 사람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이 마지막 의자에 1명이 앉았는지 5명이 앉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뭔 말인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제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도 학생 수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 파란색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잘 봐요. 여기 지금 5명씩 가득가득 앉아있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죠? 의자 개수가? 다시 한 번만 제가 말 잠깐 실수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파란색 보시면 5명씩 앉아 있으면 의자 개수가 7개가 남는데요. 그러면 의자 개수 7개 남은 건 알겠어. 질문 잘 들어요. 사람이 5명씩 가득가득 앉아 있는 이 의자 개수가 몇 개냐고. 의자 개수가 지금 x개라는 전제 하에서 멍청하게 x 빼기 7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물론 이 7개는 빠지지만 이 마지막 의자에 몇 명이 앉을지 모른다니까. 5명 풀로 앉았을 수도 있지만 1명이 앉을 수도 있다고. 방금 제가 뭐라 그랬었어요? 5명 다 앉아있는 의자 숫자 물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잘 들으세요. 지금 이 파란색 정보를 다시 보시면 5명씩 앉아있는 건 알겠는데 의자 7개 남아있는 것도 알겠단 말이에요. 그럼 의자 7개 남은 건 알겠고 5명씩 가득 앉아있는 의자 개수 몇 개냐고. 오케이? x 빼기 7 아닙니다. 요 마지막 의자가 어쩌는지 몰라요. 1명이 앉았는지 5명 다 앉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의자까지 빼셔야 됩니다. x-8개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의자당 5명씩 앉아 있어요. 몇 개 의자가 있다? x 빼기 8. 됐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이 마지막 의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마지막 그 앉아 있는 학생 수고요. 이 마지막 의자에 1명이 앉아 있는지 아니면 5명이 다 앉아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말해 본다면 이건 빨간색 정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파란색 정보. 요 파란색 정보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 번만. 이건 지금 대개식이 중요합니다. 이거 풀이는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거고 지금 이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자 이게 모르는 정보가 2가지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의자 숫자, 두 번째 학생 숫자. 무조건 작은 걸 x로 두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빨간색 정보도 학생 수를 말하는 거고요. 파란색 정보는 의자 개수가 말해지는 거라고 표면적으로 보일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의자 숫자로 봐버리면요, 이거 빨간색 파란색 정보 가지고요 둘이를 뭔 식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 숫자로 문제를 풀 건지 혹은 의자 숫자로 문제를 풀 건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람 숫자, 학생 숫자로 이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파란색 부분을 의자 숫자가 아니라 의자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학생 정보로 바꿔버리게 되면 요 마지막 의자에서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지막 의자에 1명이 앉을 수도 있고 5명이 다 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5명씩 가득 앉아있는 의자 개수는 x 빼기 7이 아니라 마지막 의자까지 빼셔야 됩니다. 상황을 모르니까. 오케이? 이제 이거 계산만 하시면 돼요. 뭐 이거 누가 계산 못합니까? 요거 가운데 끼고 하나, 요거 가운데 끼고 또 하나.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로 계산해서 이제 푸시면 돼요. 자,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되죠? 화면 안 잘릴 것 잘리면 어쩔 수 없고 x 넘어가면은 플러스 40에 마이너스 1이니까 49? 49.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45? 네. 자, 그래서 지금 x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뭐야? 45부터 시작을 해서 49까지.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x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지금 요 사이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47개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혹시나 학생 숫자를 물어봤다면 자, 이게 지금 x가 될 수 있는 숫자가 45, 46, 47 쭉쭉쭉 해서 49까지 되잖아요. 여기서 학생 수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빨간색 정보 있잖아요. 그래서 x값 대신에 얘네들이 들어가시면 돼요. 얘네들이 들어가신 다음에 4 곱하고 10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학생 수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의자 개수만 물어봤기 때문에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보기만 선택하시면 돼요. 오케이. 요거 여러분 좀 방법
여러 번 반복 좀 하세요. 자, 이 문제도 흔하게 잘 나오는 연립부등식 문제인데 한번 봐봅시다. 자, 두 종류 빵 A, B가 있는데 각각 한 개씩 만드는데 필요한 밀가루, 설탕의 양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거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 경우도 있냐면 지금 여기서는 그런 류가 없는데 뭐 100g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거 기준 단위 다 일로 바꾸셔야 돼요. 여기는 이미 기준이 한 개 기준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푸셔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개에 대한 정보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 다 한 개로 바꾸셔야 돼요. 오케이. 나중에 그런 문제 있으면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각각 한 개씩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준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여기는. 자,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해서 지금 밀가루 900g 하고요. 설탕 285g으로 빵 10개를 만들어 먹으려고 하나 봐요. 자, 어쨌든 빵 A가 최대 몇 개까지 만들어지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서술형 나오면 맨 처음에 뭐부터 먼저 하라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문자부터 먼저 설정하라 그랬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빵 A의 최대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빵 A가 X개 만들어지면 되겠죠. 근데 아까 문제에서 보면은 10개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A빵이 X개면 B의 빵은 10-X개라고 이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술형 할 때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빵 A를 X개, 빵 B개를 10-X개라 하면 이렇게 정보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쓰진 않을 거예요. 그거 안 쓰면 서술형 점수 날라가요. 1, 2점 깎입니다. 어찌 되었든. 자, 그래 놓고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한 개 만들 때마다 80g씩 빵 A는 들어가요. 그러면 두 개는 163개면 뭐 240. 그러면 X개면 아니 그냥 곱하시면 돼요. 네, XX. 곱하시면 돼요. 설탕도 마찬가지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냥 곱하시면 돼요. 10 빼기 X. 네, 필요한 양만큼 그냥 이대로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밀가루 900g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쓸 수 있는 게 900g까지. 그러니까 남아도 상관없는데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얼마가 되면 된다? 900보다 크면 안 되죠. 아니 900보다 커버리면 부족하잖아 재료가. 말이 안 되죠. 작아야죠. 그래서 80 플러스 X. 아니 80X 미안합니다. 80X하고 요게 지금 얼마? 900보다 작아야 돼요. 물론 같은 것까지 딱 떨어지는 것까지는 상관은 없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설탕도 이제 계산을 하셔가지고 285만 안 넘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85. 자, 이쁘게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저 같으면 여기서 공 하나 떨어뜨릴 것 같은데 너 공 하나 떨어뜨리고 이 상태로 한번 가로 풀어봅시다. 더 약분해도 되는데 8x 그 다음에 100 뭐 그냥 뭐 계산 싸움이거든요. 이거 이제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0인가? 그죠? 자, 따라서 여기는 x가 뒤집어지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뭐 5로 약분해도 되는데 약분했었을까? 숫자 크니까. 그죠? 약분합시다. 자, 5로 약분하게 되면요 6x 5니까 그 다음에 285 또 암산을 못해 내가 또 알죠 여러분들. 실수하면 잘 하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여기 현장에 안 있어가지고 실수하더라도 제가 영상이 그대로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되었든 자 계속 계산해 보면 넘어가면 x죠. x 넘어가면 7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면 x는 5보다 크거나 같고요 7보다 작거나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빵 A가 만들어지는 최대 사이의 개수예요. 그럼 이제 최대 몇 개까지? 7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7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서술형 나오면 맨 처음에 뭐부터 먼저 할 것? X 설정부터 먼저 할 것. 두 번째, 식 제대로 세우시면 되겠고, 식만 제대로 세우셨다면 나머지는 거의 선생님들이 정답밖에 안 보십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상표시가 돼 있네요. 소금물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더럽게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아니 이거만큼 쉬운 게 없거든.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연립방정식에서 활용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학생들이 대부분 다 농도를 그렇게들 어려워하는데 농도보다 어려운 게 거석시예요. 농도는 푸는 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석시 문제는요. 식이 꼭 그 형태로 설정이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식을 뭐로 설정할지는 여러분들이 잘 헷갈려 하거든요. 그거 유형만 제대로 한번 파버리면 10개 넘어요. 근데 이제 소금물 문제는 딱 한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특히나 부등식은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뭐로 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부등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 부등식은 범위가 나와야 되니까. 봐봐요. 농도가 30%로 돼 있는 소금물 300g에 대해서 농도가 10%인 소금물이 얼마 섞여서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농도가 요 사이로 15에서 18 사이에 소금물로 만들려고 했었을 때 농도 10%짜리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부등식의 경우에는 뭐가 나와도 이미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왜? 아니 농도가 15에서 18 사이라면서 그러니까 농도가 15에서 18 사이면 돼요. 또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저 농도 구하는 공식 까먹었는데요. 미쳐버려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거든. 이걸 뭐 달라 외워. 봐봐요. 농도가 이 농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자는 모르겠지만 농자가 진할 농자예요. 이게 얼마만큼 지나는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공식이 뭐냐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래요. 이거 외우고 있어요. 이거 왜 외웁니까? 바보처럼.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봐봐. 자, 아까 내가 뭐라 했었어요? 진한 정도라고 했습니다. 농자가 진할 농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외울 필요가 없는 공식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가 있는데 빨간색 공이 3개가 들었고요. 노란색 공이 4개가 들었고요. 파란색 공이 3개가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빨간색 공 뽑을 수 있는 확률. 그냥 말 못하는 애가 더 신기해. 10분의 3이라고 누구나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10이 왜 나와요? 전체잖아요. 3이 누구요? 빨간색 개수. 다시 말해서 해당된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얘도 똑같아. 우리 소금물 어디서 채취합니까? 아니 소금 어디서 채취합니까? 물론 지금은 무슨 염화나트륨 다 만들고 그러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100년 전 방식으로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생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제 염전에서 그 소금물에서 이제 물을 증발시켜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지금 말고 옛날 과정으로 이제 말을 해봅시다. 자, 우리 소금물에서 뜯어온단 말이에요. 자, 봐요. 똑같이 설명할게요. 소금물 안에는요 소금도 들었고 물 알갱이도 들었고 물론 타이어 들었고 자전거 들었고 여러 가지 들었죠. 근데 그거 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금물 안에는 소금하고 물만 들었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합시다. 자,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소금을 채취하는 거죠. 물을 채취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 소금물 중에서 누굴 채취한다? 소금을 채취한다. 예. 거기다 100을 왜 곱해요? 100분율로 표시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거 100 안 곱하면 확률이에요, 그냥. 오케이? 그럼 외울 필요가 없다고. 이미 이거 확률 할 줄 알잖아.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시 농도가 15%에서 18% 사이랍니다. 그러면 소금물하고 소금만 제대로 아시면 돼요. 소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소금물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만 정보 제대로 뜯어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농도가 30%로 돼 있는 소금물 300g에
농도가 10% 소금물이 섞여서, 그러니까 얼마가 섞인지 몰라요. 그럼 봐봐요. 다시 농도 30%로 돼 있는 300g 이 소금물이 있고, 또 하나 농도 10%짜리 소금물 몰라 몇 그램 들었는지 Xg이라 치자고. 그거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오케이? 그럼 봐보세요. 여기서 이미 이거는 소금물이고 얘는 소금물이고, 뭐도 찾아야 된다? 소금도 찾아야 돼요. 소금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소금도 있어야 되니까. 그럼 소금 뜯어내자고. 선생님, 소금도 구하는 공식을 모릅니다. 바보죠. 여기서 이미 만들면 되잖아. 자,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소금 구하는 공식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그래서 이렇게 털어내서 3 남고요. 여기 90g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소금의 경우 100분의 농도, 그 다음에 소금물 X. 그래서 공 하나씩 털어내면 여기는 10분의 Xg.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 그럼 봐봐요. 농도가 15에서 18 사이인 소금물로 만든다고 돼 있어요. 이거 두 개 섞어갖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섞어갖고 소금도 섞고 소금물도 섞어 놓으면 돼요. 오케이?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분자가 지금 소금 섞어야 돼요. 그럼 얘 섞고 얘 섞으면 돼. 그래서 90 플러스 이거 10분의 X. 이거 소금 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물 섞어 봅시다. 소금물은 여기는 300g, 여기는 Xg. 예, 그냥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섞었어요. 여기는 소금을 섞었고요. 여기는 소금물을 섞었어요. 예,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뭐가 된다? 농도가 된다. 근데 그 농도가 15에서 18 사이다. 시 끝. 이게 어렵다고? 처음에 설명만 좀 장황하게 길 뿐이지 실제로 문제 푸는 별로 금방 나와요, 이 식. 오케이? 뭐 외우려고 들지 마세요. 이해만 잠깐만 해보시면, 이렇게 생각만 잠깐 해보시면 문제는 뭐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까 차라리 앞에 게 더 복잡하겠지. 오케이? 뭐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지도 않아요. 자, 이제 이거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요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예. 요거 300 플러스 x를 좌우로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식이 좀 길어져요. 장황하게. 이거 좀 많이 밑으로 쓰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이제 쭉 쓸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가서 붙어서 이제 계산해 보면 15 요렇게. 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바로 가로 풀어 볼게요. 그러면 9000이 되나 이거? 예, 9000. 그 다음에 10인가 10x.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풀려가지고 18. 이렇게. 자, 이제 이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이제 계산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이거 쫄지 말라고. 별거 아니라고. 농도만 나왔다 가면 애들이 쫄아갖고 와마 이렇게 쉬운 게 없는데. 알겠죠? 쫄지 마요. 별거 아니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니고요. 문제가 긴 건 안 어렵다니까. 문제 짧은 게 더 어렵지. 됐죠? 자, 계속해서 풀어봅시다. 이거 바로 풀면 4500 네. 플러스 15x 그 다음에 9010x 이거 얼마니? 54인가? 5400 네. 플러스 18x 이것도 이제 두 개로 가운데 끼고 푸셔야 돼요. 너 첫 번째, 너 두 번째. 아따 손 많이 간 그. 어쩔 수 없어요. 넘어가서 계산하면 5x 뒤로 빠지면 4500 네. 그래서 900.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8x 무조건 x를 왼쪽으로 넘기세요. 그게 더 편해요. 여기서는 얼마야 이거? 3600 네. 맞나? 이것도 학생들이 있어야 이게 계산을 원체 자기가 잘 틀려가지고 이제 알 거예요. 예. 맞나? 혹시나 맞죠? 네, 맞을 거예요. 틀리면 어쩔 수 없어요.
자, 마이너스 8 넘어가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숫자도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3600을 8로 나누면은 얼마야? 암산을 못하겠네. 4, 32, 40, 5, 540. 450. 미안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X는 누구보다 크고 450g보다는 커야 되고요. 900g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내용을 지워버리긴 했지만 영상 뭐 이제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앞으로 쭉 해서 가서 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한번 쫄지 마세요. 여기에서 이 정보 농도 나왔으니까 소금물하고 소금 다 뜯어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소금물하고 소금 다 뜯어내세요. 왜? 여기서는 지금 물어보는 주어진 정보가 농도 정보이기 때문에 농도 소금물하고 소금을 지금 섞는다고 했잖아요. 소금물도 섞이고 소금도 섞이니까 둘이 섞어가지고 그 값이 15에서 18 사이로 만들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식은 어디서 파생됐다? 이거 주머니에서 빨간색 공 뽑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농도는 그냥 거저 먹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그 개념에서 비슷하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 나 혹시나 몰라서 그냥 한번 하기는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이거 이제 설명하기 전부터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저번 시간에도 이거 한번 설명한 적 있을 거예요. 절대값은 뭐다? 거리. 어디서부터의 거리? 원점에서의 거리. 그래서 원점에서의 거리가 5가 넘기지 않는 형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5만큼 벌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지금 포함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구멍 뚫어 놓으시면 되고 갖다 표시 있으면 넣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만 있냐? 아니에요. 어디도? 아니 거리가 플러스만 있냐고. 아니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쪽으로 가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뒤로 5칸 가더라도 여기가 마이너스 5라고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거리는 그냥 5일 뿐이라고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이 절대값 A가 5보다 작았었을 때는 어떻게 쓰면 된다? A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자, 여기 숫자 똑같이 맞출게요. 다른 숫자니까 숫자 맞춰보면은 이번에는 5를 넘어가래요. 그래서 5가 넘어가는 녀석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갖다 표시 있으니까 넣어버립시다. 이렇게.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어떻게 말했었냐면 작은 숫자보다 더 작게 또는 큰 숫자보다 더 크게 이렇게 외우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것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이거 절대값 펼쳐냈을 때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엔 지금 이제 요 범위 같은 경우에 보시면 11보다 더 크기 때문에 봐봐요. 작은 놈보다 더 작게 마이너스를 붙여놓고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작은 숫자 마이너스 11보다는 더 작게 또는 이 숫자가 11보다는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요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아래 있는 걸 하나의 문자로 보셔가지고 그 숫자가 마이너스 11보다 더 작게 또는 11보다 더 크게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제 범위를 잡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9. 넘어가게 되면 3분의 19 부동호 방향 틀어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얼마니? 3인가? 이렇게 되겠네요. 또는입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아니면 요거 3분의 19니까 대충 뭐 한 6점 얼마 정도 되겠죠? 어찌 되었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왜? 또는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자연수 A의 최소값에 대해서 이제 자연수 X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긴 자연수가 안 나오죠. 음의 정수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양수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얼마라고? 아까 6점 얼마라고 했었죠? 3분의 18이 6점 얼마 6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6.xx니까 7이 제일 작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문제도요. 혹시나 다 푸셨다면 스킵하시고요. 혹시나 못 푸셨다면 한번 보십시다. 누구는 풀었을 거고 누구는 못 풀었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해 놓겠는데, 자 보십시다. 자, 부등식의 해가 범위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랬을 때 A값 B값 구하세요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제가 물어보는 정보 다음에 나오는 이 단위란 정보도 꼭 보셔야 돼요. 왜? 저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걸 왜 주냐면요. A가 예를 들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필요가 없으면 굳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줬다는 거는 쓸모가 있으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 단 뒤에 있는 정보도 꼭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자, 어찌되었든 지금 이제 요 녀석에 대한 해가 이렇게 표시가 됐다고 했으니까, 자, 이거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지금 아까 화면 잠깐 바로 전에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자, 지금 이게 b보다 더 크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작은 놈보단 더 작게, 그래서 작은 숫자는 마이너스 b죠. 그거보다 더 작게, 또는 큰 숫자 b보다는 더 크게, 이러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 대해서 지금 보십시다. 일단은 이쁘게 정리 좀 들어가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얘라는 보장이 없는 게 왜? 아니, 이것도 얘일 수도 있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있으면 어쩔 건데. 오케이? 그래서 좋다고 이거 달라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 선생님 모양이, 오케이, 부등호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3이 먼저 넘어가요. 이 상태에서 A가 넘어가니까 분모로 기어 내려갈 건데 아까 A 뭐라 그랬니? 음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틀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일 수도 있는데 얘가 이거일 수도 있다고 조심하라고. 오케이? 얘가 다란 소리예요. 얘가. 자, 두 번째 이 정보.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정보 뜯어낼 건데 보시면 이건 여기다 표시할게요. 자, 보십시다. 3 먼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A가 넘어가게 되면 분모로 이제 내려가겠잖아요. 제가 미리 부등호 방향을 결정해 놓으면 안 되지. 예. A가 넘어가게 되면서 음수를 나누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틀어져요. 따라서 이 모양을 갖고 있는 형태는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다 끝났네. 오케이. 예. 식 두 개 튀어나오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튀어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튀어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여기 밑에다 한번 써볼까요? 더 하려고 b 날려버리려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6 맞죠? 얼마니? 5에 뭐야, 분수 나와? 좀 정수로 이쁘게 좀 떨어뜨려 주지. 됐죠? 그 다음에 b 값은 하기가 싫다. 여러분 5% 하고 싶은데 하기는 솔직히 싫어요. 그러면 이거 살짝 넘어갑시다. 살짝. 그래서 b라 녀석은 a에다 3 더하면 돼요. a 값이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3 더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a 값 b 값 두 개 더하라고 있으니까 얘하고 더하면 되겠죠. 둘이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될 것이고요. 이것도 통분해 버립시다. 5분의 15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분의 3이 정답이네요. 뭐 분수가 나오게 만들어놨네. 어렵진 않죠? 자, 이번에는 절대값 1개짜리인데 보통 이제 시험에서는 절대값이 1개짜리가 아니라 2개짜리 형태로 더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것도 서술형으로도 잘 나올 수 다시 한 번만. 자, 여기서 이번에는 이제 절대값 1개짜리 이제 식에 대한 부등식입니다. 절대값 2개짜리도 있죠. 절대값이 1개짜리는 시험에서 잘 안 나오고요. 2개짜리가 훨씬 더 잘 나오는데
저한테 예전에 한번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절대값 두 개짜리 빨리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의 30초 컷? 네, 빨리 푸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예? 네, 그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곧 있으면 뒤에서 나올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절대값 한 개짜리는요 요령을 피울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어야 조금 반응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절대값 한 개짜리는. 그래서 바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구간별로 나눈 다음에 천천히 습득을 하시고 어느 예외적인 케이스에서만 절대값 한 개짜리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 틀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절대값 한 개짜리는 요령 피우지 마세요. 예, 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책에 보시면 절대값 있어요. 자 어찌되었든 저 절대값의 해가 x의 범위가 지금 저렇게 나온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령을 피우기가 조금 애매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요령을 못 피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짜리는 요령을 피울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요 이게 아직 숙달이 덜 된 관계로 일단 정석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거 어떻게 풉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간 뜯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선생님 저 구간 뜯기 싫은데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아까 했던 방법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요 식을요 어떻게 만들어 버리시면 되냐면 잘 봐요. 아까 방금 했던 방식대로 저 5를 넘겨봐요. 이 상태로 자 절대값 x가 요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식을 펼쳐내시면 되냐면 이거 아까 가운데 그냥 그대로 쓰시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 요거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이렇게 쓰잖아요. 오케이, 너무 좀 글씨를 못 썼다. 다시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이렇게 쓰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식과 플러스 그대로 뽑아놓은 식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가운데 끼고 푸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왼쪽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3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넘어가서 계산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표시해 보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범위가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b 값은 3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1에서 b 3을 빼면 마이너스 4, 정답은 1번인데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이제 아까 거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지금 나중을 위해서 조금 다른 방식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푸는 방법도 있냐면 저거 구간을 뜯어서 문제 푸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은 똑같이 쓸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식은 이대로 두셔도 되고 요렇게 5를 뒤로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절대값을 벗겨내는 방법이 요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구간을 잡아가지고 자 이게 0이 되는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0이 되는 거 x가 뭐가 들어가면 제가 0이 되냔 말이죠. 얼마?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을 기점으로 해서 3분의 1보다 작았었을 때는 요 값이 뭐가 되고 음수가 되고 3분의 1보다 컸었을 때는 요 값이 양수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구간으로 이렇게 뜯어서 푸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자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더 편하긴 하지만 왜 이 방법을 할 줄 아셔야 되냐면 서술형 나올 때 이걸 원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절대값 2개짜리 경우에는 이 방법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 꼭 익히셔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익혀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첫 번째로 3분의 1보다 더 작았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3분의 1보다 컸었을 때, 크거나 같았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아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표시하시면 되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 그냥 그대로 3분의 1보다 커버리게 되면은 저게 무조건 양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x 왼쪽으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4. 자,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 영역 안에서 얘가 정답이에요. 다시 한 번만. 이게 그냥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범위 안에서 얘가 정답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의 첫 번째 정답은 뭐냐면요. 첫 번째 범위는 3분의 1보다 이거 좀 지울게요. 헷갈릴 것 같으니까. 어디 있니? 3분의 1보다 작다라는 전제하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 범위가 첫 번째 범위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면은 2x 6이 되니까 x가 지금 3 되겠죠? 네. 또 이게 또 정답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 범위 안에서 얘가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수직선 표시를 해보면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하에서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 범위하고 이 범위가 또는이에요. 그리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또는이 될 수밖에 없냐면 네가 3분의 1보다 작으면서 네가 3분의 1보다 커요. 말이 안 돼요. 같이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니 네가 남자면서 여자인 거예요. 뭔 애매한 경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x가 3분의 1보다 작았을 때에 대한 정답이고요. x가 3분의 1보다 컸었을 때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는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1부터 3분의 1까지인데 다시 3분의 1에서 3까지예요. 그래서 최종 정답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1까지 3분의 1 포함해서 3까지.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빠른 거 저도 알아요. 이게 훨씬 더 빠른 거 아는데 왜 굳이 이렇게 푼다? 절대값 2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꼭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61번은 풀어드릴 건데 혹시 이 문제 푸셨으면 스킵하셔도 됩니다. 문제 쉬운 거라. 자, 아까 이거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하나의 문자로 해가지고 요거 사이로 갖다 끼우는 형태로 설명도 해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에 나올 내용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에 해당되는 보통 일반적으로 답안지들에 나오는 형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가능은 하긴 해요. 자, 근데 이제 뭐를 위해서? 이 다음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말을 할 때 이 문제만 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 풀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인 스타일로 설명해 드릴게요. 구간을 뜯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첫 번째, 네가 0이 되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x가 1이 들어갔을 때 0이 되잖아요. 그 1이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했었을 때 1보다 전과 1보다 이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x가 1보다 작았었을 때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1보다 작았었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달고 풀려요. 음수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x 왼쪽으로 다 넘어가서요. 넘어가면 이거 또 분수 나와? 나 좀 안 그러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네요. 자,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부동 방향 틀어지고요. 3분의 4라고 쓰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무조건 얘가 정답이 아니에요. 어디? 이거 범위 안에서 얘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얘가 정답. 엄마?
오케이?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다시 한 번만. 너가 정답이긴 한데 이 범위 안에서 정답이란 말이에요. 안 만나죠. 너 해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었을 때 저 절대값이 양수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x는 왼쪽으로 넘어가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인가? 부동어 틀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얘가 정답이 아니라 이 전제 조건 안에서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 안에서 2보다 큰 게 오케이. 네가 정답이네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 이 해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 녀석에 포함되도록 이제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 되셨어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저거 색깔별로 구분해 갖고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거 노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요렇게 이 녀석이 요 녀석에 포함되도록. 잠깐만,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예요? 노란색이 더 큰 거요? 파란색이 더 큰 거요? 자, 우리나라 지문이 좀 해석이 잘 안 되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 주어하고 동사만. 그러니까 영어에서 왜 우리 주어 동사 붙어 있잖아요. 국어도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문이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영어 해석하듯이 주어 동사. 주어하고 동사만 먼저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주어 이 녀석이 포함되도록. 그러니까 이 녀석이 포함당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이 녀석 안으로 쏙 하고 들어가는 거야. 파란색이 더 크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파란색이 더 크니까 요렇게 되겠네. 그잖아요. A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죠. 왼쪽 오른쪽 누가 더 크다? 오른쪽이 더 크다. 이건 시험 문제 아니라 했어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 그러면 이 파란색이 A란 녀석이 이렇게 2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도 되냐 이 말이지.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안에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A의 범위를 구해달라. A가 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절대값 2개짜리입니다. 요게 서술형으로 나올 공산이 있습니다. 물론 객관식으로 나오면 땡큐인데 객관식으로 나오면 30초 컷으로 해드릴게요. 이제 주관식으로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 쓰시면 안 되고 아까 절대값 1개짜리 했던 거 있잖아요. 그 작업을 3번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뭔 말입니까? 왜 3번이나 합니까? 잘 봐요. 이게 절대값이 0이 되는 데가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 군데가 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네가 0이 되는 데가 0이고요. 너가 0이 되는 데가 x가 3이 들어갔을 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x가 0에서 3 범위 내에서를 얘기하셔야 돼요. 0보다 작았었을 때 0에서 3 사이일 때 3 이후 단계일 때 이걸 3개로 찢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미쳐버릴 노릇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네, 이게 절대값이 2개짜리가 나왔을 때 너가 0이 되는 거, 너가 0이 되는 거를 찾으셔가지고요. 여기가 0이 되는 건 진짜 0이고요. 여기가 0이 되는 건 x가 3이 들어갔을 때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3개의 구간으로 뜯어갖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미쳐봅니다 이거. 걸려보면.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시면 된다. x가 0보다 작았었을 때 그 다음에 0에서 3 사이일 때 세 번째 3보다 클 때. 자, 그럼 한번 봐봅시다. 0보다 작았었을 때는 너 둘 다 마이너스 달고 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둘 다 마이너스 달았어요. 그래 놓고 뽑아 봅시다. 넘어가면 2가 되겠죠? 요렇게. 그럼 얘가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 이거 범위 안에서 얘가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직선으로 표시해 본다면 0보다 작다는 전제 하에서 마이너스 1보다
이것도 작은 거네요. 저 큰 건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일단 범위가 될 거고요. 두 번째 한번 봐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x가 0에서 3 사이래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1이나 2 같은 경우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여기는 양수가 나오는데 여기가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 거는 양수니까 x 그대로 뽑으시면 되겠고 뒤에 게 이제 음수가 나와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너 빠이빠이 하잖아요. 엄마 3이 5보다 크다고? 말이 안 되잖아. 응, 너 꺼져. 응. 여기 성립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세 번째로 봐봅시다. 이거 조금 자리가 애매하긴 한데 화면에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엔 3보다 컸었을 때는 이거 둘 다 양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죠?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 2x 넘어가게 되면 8 되겠고요. x는 요렇게. 자, 무조건 얘가 정답이 아니라 이거 범위 안에서 정답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하에서 4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에요. 여기. 자, 그래서 이거는 만족하지 않고요. 여기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거나 같게, 그 다음에 4보다 크거나 같게.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b 값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그냥 3이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건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서술형이 나왔다면 이렇게 푸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다. 객관식으로 나왔으면 거짓말이 아니라요. 30초 컷이에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절대값 2개짜리가요. 여기 63번 같은 경우 한번 봐봅시다. 63번 같은 경우에 지금 절대값 사이에 마이너스가 저렇게 끼었어요. 63번은 절대값 사이에 마이너스가 꼈다든지, 아니면 64번처럼 절대값은 2개가 맞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x 플러스 2라고 돼 있는 형태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특정 숫자가 아니라 뭐 문자가 중간에 껴버렸으면 이 방법이 안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변칙을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대부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절대값 사이에 플러스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보통 특정 숫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63번처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64번처럼 여기가 x라는 형태가 잘 안 박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것이 여기 이제 조금 이따가 그 상도 설명해 드릴 건데 어디 있나요? 66번. 66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똑같이 돼 있어요. 절대값 사이에 플러스라고 돼 있고요. 여기 이제 특정 숫자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두 번째 방법을 표현해 줄 건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진짜 30초 컷이에요. 잘 보세요. 이걸 지우질 않을 건데, 두 번째 방법을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잘 봐. 정말 빨라요. 근데 이 빠른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직관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까지만 알고 난 다음에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요. 다시 한번. 이건 반드시 어떨 때만 된다? 절대값 사이가 플러스일 때만. 절대값이 2개가 있고 이 사이가 반드시 플러스일 때, 그 바로 밑에 있는 마이너스라든지 그런 거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잘 보여요. 자, 이 녀석을 fx라고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잘 봐요. 0하고 3이네. 보시면 이 노란색이요, 어디서 그래프가 꺾이냐면요, 너가 0이 되는데 너가 0이 되는 데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0하고 3일 때예요. 그러니까 f0 값하고 f3 값을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 놓고요, 0 들어가 봐요. 그럼 넌 0이니까 빠이빠이고 여기가 절대값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여긴 3이고요. 여기 뒤에 게 0 되기 때문에 저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0,0이거든요. 0,3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3,3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3. 그러면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시냐면요, 봐봐요. 이거 선 연결하시고요. 선생님 여기는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0보다 작았을 때, x가 0보다 작았었을 때 둘 다 마이너스 달고 풀리죠. 어떤 그래프다? 요 그래프예요. 색깔별로 해드릴까요? 요거예요. 요 그래프로 나와요.
다시 한 번만. 지금 요거 같은 경우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요거. 색깔별로 다 표시해 드릴게요. 다시. 이게 지금 점 잡아놓고 표시를 해보면요. 꺾이는 데가 여기서 꺾여요. 0,3과 3,3에서 꺾이는 거고요. 이 선을 딱 잇게 되면 이게 이 선이에요. 봐봐요. x 깨져버리고 y는 3이란 직선이에요. 예, 맞아요. y는 3이란 직선. 이 상태에 대해서 여기 왼쪽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이게 왼쪽의 경우에는 둘 다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풀려야 될 때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짜리? 마이너스 2로 돼 있는 직선 그림이에요. 그래서 되게 급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고 이 식을 보고 지금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냐면요. 봐봐요. 둘 다 마이너스 달고 푸니까 마이너스 2x 바로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는요. 둘 다 2x 이제 여기는 이렇게 기울기 2짜리로 그리시면 돼요. 왜? 둘 다 양수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x, 2x 기울기 2x 그러니까 기울기가 2로 돼 있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 식이 요 식이에요. 자,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르고요. 서술형으로 나왔으면 당연히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풀 건데 선생님 이게 여기까지 그리는데 보통 10초에서 오래 걸려봐야 15초밖에 안 됩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봐봐요. 5보다 큰 걸 원하는 거예요. 크거나 같은 거. 그러면 5가 대충 여기 어디쯤에 있다고 쳐봅시다. 이거 되게 금방 찾아요. 봐봐요. 지금 보면 여기가 5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이 값에서 이 값으로 y값이 얼마 올라갔니? 3에서 5로 2칸 올라갔단 말이에요. 2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칸. 그럼 x값은 얼마만큼 옆으로 밀렸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아까 이거 기울기 얼마짜리라고 했니? 2짜리라고 했어. 왜? 둘 다 양수로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엄마 오케이. 여기 x값이 1이에요. 그럼 여기 1이라는 소리는 진정한 여기 x값은 얼마? 4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한 칸 간격이니까 여기도 한 칸 간격으로 뒤로 빠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교점의 x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이 교점의 x값이 얼마다? 4가 된다. 다시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일단 꺾이는 데를 먼저 표시를 해보고요. 여기 왼쪽 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마이너스 풀려 나오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x짜리로 그림을 그리시고 급격하게 떨어뜨리면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양수로 풀려 나오기 때문에 2x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기울기가 2짜리이기 때문에 여기 벌어진 간격이 2라서 여기가 1. 그래서 여기 지금 x값은 4, 여기 x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그럼 전락이 간단합니다. 그럼 봐봐요. 이 하얀색 선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 노란색이 커야 된대요. 네, 이제 이 노란색은 이게 빨간색과 노란색, 파란색으로 이제 연결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거 거꾸로 말했네. 여기가 파란색이고 여기가 빨간색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fx잖아요. 이 밥그릇처럼 생긴 거. 근데 요 5보다는 더 커야 된대요. 그러니까 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어디? 요거. 여기하고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더 작게 4보다 더 크게 바로 나오죠. 10보다 더 빨리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안 갈 수도 있는데 그 밑에 거 같은 경우 63번 4번은요 반드시 이 방법을 보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절대값 사이에 플러스가 아니라 거기 마이너스라든지 63번은 마이너스가 꼈기 때문에 이 방법 쓰셔야 되고요. 6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특정 숫자가 아니라 뭐 x가 중간에 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써야 되지만 60 아까 몇 번이라 했니? 66번이었나? 66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겁나 빠른 이 방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자, 봅시다. 이거 아까 첫 번째 방법처럼 식 안 쓰고요. 두 번째 방법 그래프 그려갖고 바로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첫 번째 방법 식으로 다 하셔야 되고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바로 그래프로 때려버리세요. 잘 봐요. 여기를 fx로 설정해 놓으세요.
설정해 놓고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면 되냐? 네가 0이 되는 거고 너가 0이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2인 지점하고요. 1이 되는 지점을 찾아만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 같은 경우 들어가면 0 되니까 빠이빠이. 여기는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1 되겠고요. 1 들어가면 3이 되겠죠? 예. 어쩐지 뭐가 좀 이상하다 했네. 계산 잘못했잖아. 그죠? Sorry.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니까 3이죠. Sorry. 미안해요. 자, 어찌되었든 자, 지금 이제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잘 봐요. 자, 마이너스 2,3점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점 찍으시면 돼요. 요렇게 딱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 왼쪽 거하고 오른쪽은 어떻게 그린다고? 왼쪽 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음수니까 봐봐요.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양수로 나올 거니까 기울기가 2짜리야. 급격하게 올려놓으시면 돼요. 예, fx 그래프 끝이에요. 다 끝났어요.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요걸 뭐 gx라고 해봅시다. 근데 어떤 특정 숫자 k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게 y는 k라는 직선으로 그냥 그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를 뭐 k라고 한번 표시해 봅시다. 그래서 파란색이 더 큰 것을 만족시키는 x 개수가 몇 개? 6개가 되도록. 다시 파란색의 직선이 노란색의 직선보다 더 큰 것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가 6개가 되도록. 그럼 만약에 파란색 선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라인에. 요렇게 있으면 지금 이제 같다 표시도 가능은 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총 4개란 말이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총 4개인데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4개면 여기가 최종적으로 6개가 떨어진단 말이야. 여기가 최종적으로 6개. 그래놓고 여기 그래놓고 또 K는 또 3보다 크다라고 돼 있네. 자, 위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6개가 이제 되면 되겠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잘 봐요. 이거 되게 쉬운데 이미 여기에서 정수 개수가 지금 몇 개가 나왔니? 빨간색으로 할까? 여기 정수 개수 만족되는 데가 4개가 있다고 했었어.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정수 개수가 몇 개? 6개가 되면 된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6개면 2개가 더 늘어나면 되겠네? 그래서 2개가 더 늘어나면 되니까 이 상황에서 얘네들은 그냥 그대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2개만 더 만들어지면 되잖아. 여기 2개만. 오케이? 그럼 얼마겠니? 이겠지. 그렇잖아. 얼마겠니? 마이너스 3이겠지. 그럼 K값 얼마냐고 물어봤잖아. 그잖아. 그럼 봐봐. K값이 지금 얼마냐면 딱 떨어지는 숫자가 자, 여기가 지금 기울기가 지금 2짜리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 표시 좀 해줄게요. 기울기가 2짜리. 자,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가 1 증가예요. 1에서 2로 1 증가했을 때 기울기 값이 얼마입니까? 2가 되기 때문에 여기 간격이 2가 떨어져요. 오케이. 그럼 너 3이었잖아. 3에서 2 더해지니까 K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K가 5가 됐었을 때 정확하게 6개입니다. 그러면 6개가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K 값이 아니라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 봐요. 그러면 K의 이제 여기를 만족시키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형태가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나요. 늘어는 나는데 어디까지를 원하는 거냐면 K에 대해서 이거 여기 사이에 대해서 정수가 만족되는 게 총 6개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해서 정수 개수가 더 올라가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조금 더 많이 올라가야 정수 개수가 바뀌겠지만 아주 조금 올라가는 건 범위는 늘어나지만 정수 개수가 바뀌질 않는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죠? 다시 한 번만. 여기 봐봐요. 여기 정수개수가 4개에서 6개로 바뀔 때 여기 4개에서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정수개수가 갑자기 늘어나질 않는다고. 이해됐니? 범위는 커지는 건 맞는데, 범위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 정수개수가 많아지는 건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에서 정수개수 딱 이렇게 돼갖고 살짝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한쪽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지금 대칭성을 갖고 있거든. 물론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 내에서 대칭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해서 지금 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해됐습니까? 거기서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들어가고 한쪽이 빠질 일은 없어요. 양쪽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개에서 6개로 한 칸 넘어가면서 뿡 하고 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개까지 올라갔었을 때 지금 3에서 지금 5까지 올라가면서 2칸 올라가면서 개수도 2개가 같이 올라갔었죠. 오케이? 그러면 정수로 돼야 되니까 잘 봐요. 그림 잘릴 것 같은데 너무 위에다 그랬다 내가 지금. 안 잘리길 바라면서. 자 봐봐요. 여기 탁탁 들어가게 되면 지금 정수 개수가 몇 개가 이제 만족돼 버립니까? 8개예요. 7개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돼 버리면 여기가 지금 얼마냐고 3이 될 것이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K가 지금 뭐가 되면 안 됩니까? 2칸 더 올라가면 7. 그래서 너는 안 돼야 돼요. 너는 돼야 되고. 다 끝났네. K가 5부터 시작해서 7에서 끝났는데 요렇게. 이거를 만약에 식으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울합니다. 그래프가 훨씬 더 빨라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되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인지했다면요. 바로 보일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영상 돌려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65번은요. 절대값이 2개 들어있긴 한데 앞에 거랑 조금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예. 뭐 이게 더 쉬워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앞에 거는 절대값 사이에 플러스 있는 형태는 조금 암기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푸시면 됩니다. 화면이 조금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절대값이 2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너무 쉬운 게 왜 우리 아까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A는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라고 했잖아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큰 절대값 안에 이 내용물 있잖아요. 응? 요 내용물에 대해서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쫄지 마세요. 절대값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게 더 쉬워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2를 넘겨버리세요. 자, 그러면 2를 더 해야 되죠. 자,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뭐가 좀 이상하냐면 절대값이 붙었는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마이너스 1보다 당연히 큰 거는? 됐죠?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절대값은 거리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 아무리 적어도 얘는 뭐다? 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이 뭐로 다시 바뀌어서 요렇게 바뀌어서 표현되면 돼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위식에서 만들어진 건데 절대값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됩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요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셔도 아무 무방합니다. 저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니까 0일 때 딱 한 군데 빼놓고. 자, 그래서 저 이것만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 마지막에 절대값을 풀어 제끼면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예요. 끝났네. 1 더하시면 됩니다. 뭐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또 이거 또 일일이 세고 있지 말고 쪽팔리게 6에서 자, 요것도 이제 개수 세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1부터 7까지 자연수 개수 몇 개? 7개. 또 세고 있어라 또 무질하게. 그러지 마. 15에서 48까지 자연수 개수 몇 개? 세다가 작살 납니다. 어떻게 해요? 뺀 다음에 1 더한다고 했어. 뺀 다음에 1 더한다고. 그러니까 얘도 7이라고 쓰지 마시고요. 7에서 1 뺀 다음에 1 더하세요. 이거
다 알고 있죠. 초등학교 때 배울걸?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에서 마이너스 4를 빼시면 돼요. 빼시면 되는데 뺀 다음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양쪽 다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1. 그래서 더하면 얼마니? 11개, 11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절대값을 포함한 형태에 대해서 해가 무수히 많거나 아예 해가 없거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절대값 한 개짜리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도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고 오직 식으로만 이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프가 훨씬 더 쉽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건데 서술형이 나온다면 당연히 식으로 푸셔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식으로도 풀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식도 연습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객관식으로 나왔다. 그럼 바로 그래프로 풀어버리면 이것도 30초보다 더 안 걸릴걸요?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식으로 먼저 푼다면요. 마찬가지로 네가 0이 되는 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을 기점으로 해서 작은 것과 큰 것으로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2분의 3보다 작을 때, 두 번째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보십시다. 자, 이게 지금 x가 2분의 3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저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달고 풀려요. 마이너스를 달아봅시다. 그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식을 약간만 변형할게요. 그냥 하셔도 상관없는데 두 번째 식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자, 내용은 똑같아요. 절대값이 마이너스 달고 풀려야 되고요. 저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봅시다. 자, 그러면 x만이 문자니까 a는 숫자 취급당해요. 그래서 뒤로 빠지면 그 다음에 2까지 넘기면 부동호방에 확 틀어지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볼까요? 여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쟤는 이제 다 양수로 여기에 양수로 풀려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 넘어가면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봐봅시다. 지금 이게 무조건 마냥 정답이 아니라 이거 범위 안에서 정답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범위 안에서 여기가 정답이에요. 자, 근데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따로따로 찾아야 됩니다. 되게 귀찮죠. 그렇죠? 이렇게 풀면은 이게 시간도 걸릴 뿐더러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헤매고 자빠졌어요. 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상황의 경우. 그러니까 네 영역 안에서 너가 정답인 거예요. 봐봐요. 2분의 3. 이 범위 안에서 얘가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x값이 들어가도 다 말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녀석이 안으로 쏙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간 없어서 죽겠어. 누군지 이렇게 풀고 자빠졌을래. 이걸 만약에 요렇게가 아니라 그래프로 풀어버리면 두 번째 방법. 허버 빨라집니다. 잘 보세요. 아예 비교 속도 자체가 엄청난 체감일 거예요. 잘 봐요. 요식 보십시다. 요걸 fx라고 설정을 해놓고요. 얘를 gx라고 설정을 해놓을게요. 절대값이 한 개짜리인 것은 어떻게 이제 나오냐면요. 여기 봐봐요. 마이너스 달고 마이너스 그냥 그대로 나오는 형태. 그래서 이게 V자 그림이 그려져요. 아까 절대값이 두 개인 경우에는 두 번 꺾여져요. 요렇게 두 번 꺾여졌잖아요. 물론 이게 꼭 평평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혹은 이렇게 비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자, 절대값이 한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V자로 여기서 꺾입니다. 여기서. 이해되셨습니까? 여기 2분의 3에서 꺾여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봐요.
여기가 2분의 3이잖아요. 여기에서 자 2분의 3 전에서는 저기 마이너스 달고 풀리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야. 여기가. 그 다음에 이 이후 단계에서는 기울기가 2짜리야. 이렇게 V자 그림을 그리면서 가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요게 노란색 직선을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노란색 직선이 y는 a-1이라는 이게 어떤 특정 값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 그러니까 x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싹 다 말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봤었을 때 파란색이 무조건 커야 된다는 거야. 뭔 x값이 들어가든지 상관없고 무조건 파란색이 커야 된대. 근데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노란색이 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직선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요 밑으로 요 밑으로.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여기가 지금 뭐가 된다? a-1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된다는 것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고, 위로 슬금슬금 기어 올라가 가지고 여기 지금 카타 표시 안 된다고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노란색이 이거 여기 x축에 걸리면 안 돼요. 여기 라인에 걸리면 안 된다고. 왜? 여기 그래버리면 같은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같다 표시가 있었으면 여기 이 x축에 해당되는 이 부분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같다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같다가 있다 없다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a-1이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 0보다 무조건 더 밑에 같다 표시가 못 들어간다고. 됐어요? 그래서 a는 1보다 작다. 몇 번이니? 4번. 그러니까 요런 거하고 조심하세요. 알겠죠?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차이가 있어요. 그럼 봐봐. 방법 첫 번째가 빠르니 두 번째가 빠르니?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알겠죠? 요거 연습 좀 하시고요. 물론 식으로도 연습은 하셔야 되지만 그래프로도 꼭 연습하세요.